네, 최상목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총리님과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1인 3명을 수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월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해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자, 권한대행께서 제1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 2가지 정도 사항이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충적 예외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완은 됐습니다만 일부 위헌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국방부를 비롯해서 그 2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호 장관 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간단히 2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제2 요구서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대략 이게 이제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 위배,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국방장관 대행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이 내란 특검법 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 조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예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란 특검법 19조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 19조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위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군,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이러한 내란 특검법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그리고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이고 이러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무대행께서는 이런 만약에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군이 관련 법에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지금 보이지 않는 국내에 많은 간첩들이 횡행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수사 기록이나 이러한 것이 재판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국가안보, 그중에 많은 기밀, 그다음에 보호돼야 되는 군사적인 어떤 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서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란특검법 19조가 명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 우려점을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제2요구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관련된 특검법 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사작전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하는 것이 법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사작전의 심대한 위축이라든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제시를 했고요. 그것이 제2요구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여태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저희 군 내부 또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군 출신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동원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드러내면 안 되지만 국가 경계태세 2급 비밀의 자동조치 부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탄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조치 부호 중에서 해야 되는 어떤 각 군청의 국가 비상 상황에 관련된 조치들 이러한 상황들이 마구 여기에서 북풍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야 될 많은 행동들이 군인들이 이걸 움직이고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 지휘관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련이라든지 정상적인 행동도 부하들이 의심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만약에 포함됐을 때 자칫 어떠한 신변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기도 서지 않고 지휘권도 서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인 인지하신 사항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군 내의 전쟁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들이 지금 장병들이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각종의 사실 숨김없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려스럽게 좀 보안 분야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심대하게 우려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장병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작전을 수행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위축됨이 없도록 제가 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